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제 몸에 먼저 불이 붙었고 짐승의 울음과 같은 그런 소리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택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오실까요? 저 집으로 갑니다. 아, 집으로요? 네. 수업 끝나고 오시는 네, 길이신가요? 오늘 아침에 수업하고 오늘의 일정은 이제 끝나서. 아니, 교수님 덕분에 네네. 여대도 들어오고 어떠세요? 화사하네요. 네네. 지금 학교가 예쁘기 시작하는 막 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 네네. 제가 작년에 책을 쓰고 네. 교수님께 이렇게 추천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했죠. 솔직히 좀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시간 차이가 있게 이렇게 같이 강사로 불려갔었던 곳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았죠. 제가 직접 한번 만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뭔가 이걸 계기로 한번 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완전히 운명의 장난에 놓여 있어요. 뭐예요? 오늘 촬영일 기준 내일 네, 교수님은 유퀴즈, 그러니까. 저는 1타 강사, 동시간대 방영입니다. 네. 간증도 이렇게 앞뒤로 막 다니더니 방송마저. 약간 결전의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올 봄에 네.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하셨죠? 네네네. 두둥. 그때 엄청 긴장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긴장했는지를 몰랐고 그런 많은 혼잣말들을 했는지도 나중에 영상 보고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약간 이러면서. 지금 그래도 몇 번 강의를 하셨으니까 네. 요즘 좀 적응하셨나요? 네, 조금 이제 혼잣말 좀 덜하고 덜 긴장하고 네, 약간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을 또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신호등이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오빠가 이제 차를 세웠죠. 내일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브레이크 잡는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오빠가 어디 사고 나나 하고선 돌아보는데 이제 그 차가 우리를 향해서 오던 차였고 이제 그 충격으로 저희 차가 한 6대의 차와 이제 직종추돌 사고가 나면서 우리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제 몸에 먼저 불이 붙었고 오빠가 이제 저를 꺼내면서 오빠도 화상을 입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날의 상황들이 이렇게 기억이 좀 또렷하게 나세요? 저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도서관에서 나와서 오빠를 만나고 이제 그 다음 기억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면서 오빠가 막 이제 소리를 질렀어. 뭐 어떤 XX가 그랬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이렇게 정말 짐승의 울음과 같은 그런 소리가 이제 저에게 이제 플래시백처럼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악몽을 계속 꾸고 있구나. 가위 눌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꿈이 아니었고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 발로 글씨 써서 여기 어디야 이렇게 이제 썼던 게 첫 글씨였고. 진짜요? 발가락으로? 네네. 발로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엄마가 이제 병원이라고 얘기해주고 그게 이제 첫 소통이었어요, 엄마랑. 이렇게 깨셨을 때 몸의 통증 같은 거는 좀 어떠셨어요? 약간 헛것을 계속 보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었어요. 초반에는. 이제 화상 입은 피부를 긁어내는 수술이 첫 수술이었는데 근데 초반엔 저는 계속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저랑 똑같네. 저희 아버지가 간호사님 몰래 막 버즈 같은 거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책 보면서 그 입 안에다 혀에다 넣어서 살짝 떨어뜨려주고 그거 얼마나 살 것 같았는지 막. 와 저도 너무 맨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침 넘기는 거랑 이 정도 물 넘기는 거랑 뭔 차이라고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빠가 몰래 그렇게 막 해주고 그랬어요. 일반 병실로 가게 됐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제가 한 2달 중환자실 있었고요. 면회가 일단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이제 그러다가 약간의 이식 수술을 좀 마치고 감염 위험이 좀 적어져서 일반 병실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도 너무 기뻤죠. 이제 막 가족들과
이제 면회 제한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그날 저희 가족들 다 못 가게 하고, 물론 어떻게 잤는지도 몰라. 막 오빠 거의 막 바닥에 자게 하고 그 밤에. 저 그 마음 뭔지 알아요. 네. 그때 이제 교수님의 어떤 몸 상태를 네. 스스로 직접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뭐 화상을 입었다는데 그냥 다쳐서 아픈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탈색 피부가 없는 상태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굉장히 넓은 면적에 다른 환자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걸 밤마다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 나도 오늘 밤에 나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상황이 다르지 않구나. 네. 이제 밥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쵸. 밥으로 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제 마음의 준비하자 막 이랬다가 이제 엄마가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고 하면서 제 입에 막 밥을 막 젓가락으로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셔서 그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하나님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 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그 당시에 이제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 죽지 않겠다. 이제 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생존 확률도 맞아요. 많이 없었다고 들었었거든요. 55%가 네, 면적에 네, 상도 화상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생존 확률이었었던 거죠. 네. 야, 화상을 입었을 때 네. 내가 뭔가 치료를 하면 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나요? 있었어요. 수술만 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그 예전에 진짜 잘 나온 졸업 앨범 사진이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 삼촌이 진짜 크게 플랜카드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제 예전 사진이 이렇게 있는 그림을 되게 크게 뽑아와가지고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보라 이거예요. 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또 그게 또 버틸 힘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한 7개월을 수술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이었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이제 현실을 퇴원을 하고 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교수님 이제 퇴원하시고 일상생활 돌아갔을 때 교수님 좀 어떠셨어요? 제가 가장 느낀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그런 시선들, 나를 지나가는 사람 뭐 제가 특이할 게 없으니까 평범하게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너무 예쁘셔서 그런 일은 잘 없었어요. 사진이 잘 나온 것만 보여주니까.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아니, 인기 많으셨잖아요. 아니. 남자들 많이 기다렸죠? 아니 전혀 그러지 MBTI가 않았고. 어떻게 되시죠? 네. 제가 MFP에서 막 이렇게 MFP. 네. 교수님 저도 MFP. 아 그래요? ENFP? 반갑다 네네네. 친구야. 짱이다. 목소리도 또 기가 막히시잖아요. 네, 기가 막히게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사고 이후에 처음 들어요. 에 진짜요? 진짜요. 네. 그거는 왠지 알아요? 외모에 가려서. 이걸로 정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그런 시선을 받아보셔서 구경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가까이 보면서 그렇지만 저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바로 앞에 사람도 있고? 네, 바로 앞에 제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미친 거 아니야?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저를 두고 심도 깊은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 앞에 두고? 네네네. 그러니까 늘 밖에 나가면 이제 불쾌해지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걸 막 앞에서 막 표현해. 여과 없이 막 애고 어른이고 막 그게 그러니까 뭐 불쾌한 거를 넘어서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죠. 저 같으면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사고를 이렇게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조금 저 스스로 이게 적절치 않다. 사람들에게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저를 계속 정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피해자로 살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잃은 것도 많고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다 잃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셨고 네. 제가 얻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네. 나는 그것에 너무 중요한 가치들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 적어도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지 말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사고를 만났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의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오늘의 나를 막 계속 괴롭히지 않도록 이것과 조금씩 이제 거리를 두고 완전히 헤어지게 하시는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인 좀 부탁드리려고. 네. 아이고, 내가 드려야 되는데. 읽었어. 이 책 읽어서 싹 펴져. 네. 줄도 쳤어. 줄도 쳐 있어요. 갬동. 교수님 책을 보면서 네. 외상 후 성장, 제가 되게 그게 인상 깊었어요. 네. 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보호막들이 있는데 그 보호막이 찢어져 버리는 일이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슬픔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실제 수면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건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이전 그 외상을 만나기 전보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이 변화한다든지 또 뭐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외상 후 성장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했던 게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저나 네. 또 교수님의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저 사람 진짜 안 됐다. 맞아요. 야, 이제 고난 속에 네. 그냥 이제 인생 직면했구나. 끝났지 뭐.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더만요. 이 삶 가운데도 네. 그냥 똑같이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슬픔도 있고 또 예전에 몰랐던 감사가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도 커지고 친구들의 그런 작은 방문에도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네. 또 이 콧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코 점막 부분에서 숨 쉬는 거가 약간 힘들었었죠. 숨쉬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뭐 계속 숨쉬기가 어렵고 재작년에 받은 수술에서 드디어 네. 수술을 끝나고 와서 집에 왔는데 콧물이 이렇게 슥 흐르는 거죠. 할렐루야! 네. 콧물이요? 네. 이게 이제 완전히 길이 났다. 와. 흘렸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흐를 정도로 공간이 생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이후로 자면서 코로 숨 쉬고 있다가 와, 이제 진짜 그거를 너무, 네, 느끼고 있죠. 어떤 고통이 없었다면 네. 코로 숨 쉬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네. 이 고통 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외상 후 성장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기 합리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영혼은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전에 내가 성적이 잘 나오거나 뭐 누구들 앞에서 뽐내기를 했었던 그런 기쁨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맞아요. 어떤 깊이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계속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청년들이 네.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결혼, 집, 네. 뭐 직장. 교수님은 네.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네.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저는요, 네.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안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라클텍 여기서 접으라는 건 아니죠? 정말 절망적이었던 어떤 한순간을 떠올려 보면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어. 나는 끝났어. 라고 이제 저 스스로도 너무 설득이 됐던 그런 때에 나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조금 더 살아볼 테니 알려주쇼. 네. 했었을 때. 반말도 좀 하시네요. 네, 약간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앞일을 걱정하고 심지어 또 계획하는 일들, 또 걱정하는 일이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구나. 미래를 미리 재단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살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걱정이 들고 할 때 그 시간에 그냥 오늘 할 일을 해라.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네, 맞아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삽시다. 사랑하는 네. 부모님과 또 네. 오빠에게 영상 편지인가요? 영상 편지입니다. 눈물 뽑으려고. 아니야,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저희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늘 하고 싶은 말은 늘 고맙다는 말이고, 그 사랑의 힘이 지금까지 저를 버티고 견디고 잘 살아남게, 풍성히 누리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교수님 진짜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교수님 앞으로도 저희 위라클이 교수님의 앞날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클! 와, 감사합니다. Just as sure as the sun